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매주 금요일마다 금토에 물어봄. 오늘도 김신혜 씨, 맥다니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맥다니엘 오늘 뭘 물어왔나요? 제가 요즘 시사 이슈 우리 봉 박사님께서 계속 물고 계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 제가 한번 물어와 봤습니다. 첫 번째 물어온 이슈 바로 버스 44입니다. 버스 44, 영화죠. 예, 이게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더라고요. 실제 일어난 일이고 네. 제가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이게 중국의 한 마을, 시골 마을, 거기는 버스가 잘 안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기다려야 버스 한 대 오는 거야. 네. 그래서 버스 44번 지금 저 기다리는 청년이 2시간 기다려다 저 버스가 옵니다. 오는 44 거예요? 버스. 예. 네. 이게 왔는데- 포스터죠, 영화 예, 포스터. 포스터죠. 그래서 이 청년이 타고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. 아주 서민들이에요. 그냥 다들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그 기사분도 여성 기사분. 네. 네, 그래서 친절하게 손님 받고 또 출발하는데 중간에 어느 한 청년 3명이 또 손을 흔드는 거예요. 태워달라고. 그래서 버스를 세워 태워줬는데 이 3명이 강도인 거야. 네. 어머, 그런 일. 괴한이죠. 괴한이죠. 네. 그래서 이 괴한이 칼을 들고 손님들이 이제 돈 내놔. 근데 이제 안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20명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다 뺏긴 거예요, 돈을. 네. 그리고 그 이제 괴한들이 이 여자 기사 좀 이쁘네? 얘를 그냥 끌고 가서 어머, 숲에서 성폭행을 한 거죠. 네. 별일.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네. 지금 서 있는 저 흰바지 청년이 나가지고 혼자 이러지 마라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말렸는데 그 3명한테 안 되죠. 이 청년도 뒤지게 맞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숲에서 이제 성폭행이다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안에 있는 버스 있잖아요, 승객들이 그냥 나서질 못해. 나서질 않는 거예요.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메타폰. 방관하는 거죠. 방관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. 또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마, 괜히 다쳐. 걔네들이잖아. 근데 이미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그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청년만 혼자서 하다가 자기도 이제 당한 거죠. 맞고 쓰러지고. 모두 방관하나요? 모두 방관하죠. 한명 빼고. 예. 지금 이 한명 부정선거 빼고. 대한민국 현실 같네요. 그래. 그래서 이제 기사가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강도들은 그 괴한들도 도망갔고 기사 돌아와서 승객들을 바라보죠. 너네들 왜 침묵하냐.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눈을 안 마주쳐. 다 딴 데 보고. 그다음 나중에는 이 청년이 돌아옵니다. 네. 돌아오니까 이 버스 기사가 이 청년을 밀치는 거야. 나가라고. 오히려 타지 마. 막 어머. 밀치는 거예요. 자기 그리고 피해자인데 문을 도와주지 닫고 그 짐을 계속 들어오려고 하잖아.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래도 싸우고 비록 나는 맞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유리하게 싸우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냐. 엄청난 실갱을 벌여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기사가 얘를 밀치고 문을 닫아버리고 짐을 밖으로 던져요. 타지 말라고. 왜요? 그리고 이 승객들도 이제 걔 때문에 출발을 못하니까 너 타지 말라고 해가지고 승객들이 이렇게 못하게 해서 그 청년만 못 타요. 네. 그 버스를 출발하는데 이 여자 기사가 바로 낭떠러지로 직진해서 전원 사망합니다. 실화예요? 예, 이게 싫어요. 어느 근데 나라에서? 이거 끝까지 중국에서.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 아, 아니야? 네. 그래서 네. 가만히 있었는데 다 얘기해버리네. 이게 이거 다 얘기하면 어떡해? 싫으니까. 싫으니까 맞아. 그리고 내가 좀 설명해줘야 돼. 이게 맞아. 한글 자막이 없어. 이거 설명 안 하면 안 돼. 안 돼. 한글 자막이 없어가지고 저도 제가 모르겠네. 맥다니엘이 저 영어 보고 하니까 제가 네, 다 읽어서 굉장히 보니까 충격적인 영화네요. 이 저 부정선거하고 딱 맞는 어머, 얘기예요. 어머. 그 이게 대박인 거야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런 거야. 너 넌 청년. 살려줄게. 너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어. 너는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있어. 나머지는 나머지 너네는 살 가치 사주게. 없어. 어머. 여자가 그냥 돌진해서 전원 사망합니다. 아. 이게 실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.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이 말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? 네. 네. 이거 김신혜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. 네. 역사는 이렇게 여기가 기록할 것이다. 이 사회적 전환기에 네.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. 네. 저는 이거 좀 부정선거 이슈랑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네. 그 악한 사람들은 이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 이 문정권이고, 네. 예, 그 3명 강도. 예, 3명 강도고. 세명 딱 맞네. 3명 좀 더 돼요. 근데 또 더 되는데. 주된 사람은 3명. 근데 그 양모 씨. 예, 소름 끼치는 침묵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도 있지만 여기 103명의 제1야당 의원들이에요. 거기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제1야당. 국민들은 버스에 안 탔어 지금. 바라보고만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
국회의원들이야. 그 그냥 100세 대의 명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이야 저 버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. 그래서 안타까워서 버스를 향해서 소리치는 게 국민들도 그 버스를 향해서 소리라도 쳐야지. 예? 국민들도 잘못이지만 버스 안에 탔던 놈들 그 이제 여자 기사가 나타납니다. 네. 조만간에 그 기사가 이제 민경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훌륭한 재판관이 네. 그 김명수 대법관의 눈치 안 보고 부정선거 맞다 싸그리 다 처벌해라 이런 판결을 내리면 그 버스 여기사가 되는 거고.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. 네. 제가 오늘 한 저 고등학생 청년이 그 하나 현 의원한테 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어요. 부정선거 왜 안 나서냐고. 근데 답변이 온 거야. 어머. 그 현 의원한테. 네. 그 야당 의원이에요. 검사 출신이시고.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당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가 없음을. 개수작 떨고 하지. 그래서- 뭐가 증거가 없어?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 많아서 외우질 못한다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답변을 줘서 이 고등학생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저는 누구야 그 사람? 그 뭐 저기 뭐 책 쓰시고 그 외자 의원이신데 어머. 외자? 누구야? 네. 검사 출신이라 하시고 아, 김땡. 예, 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요. 여기 네. 입장은 그렇겠죠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 의원님 잘 아는데 어쨌든 103명의 심리는 뭘까 이제. 나 그거 궁금해.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? 지금 103명의 심리는요. 저 버스에 탄 사람들. 버스에 탄 방관자들 왜 그러냐면요. 여기 이 부정선거 밝혀지면 엄청 피곤해요. 뭐가 피곤하냐면 일단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저쪽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응징을 받을 것이고 본인들은 다시 선거가 일어나면요. 이 지금 바른미래당 계열이 사실 지금 이 당을 와서 접수를 한 거 아닙니까? 네. 본인들의 힘이 얼마나 없는지 알아요. 이렇게 똥볼을 차고 문재인 정권이 악하게 해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에요. 예,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들은 그게 남아있는 기득권입니다. 그러니까. 절대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눈 감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이중대로 돕는 거죠. 이게 저는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거 플러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. 네. 버스에 겁도 탄 나죠. 사람들도 겁나는 거예요. 네, 내가 겁나서 내가 나갔다가 그 괜히 저 찍혀서 아까 괜히. 그 세 명. 신바지 청년처럼 얻어맞고 잘못 좀 죽을 수 있으니까 네. 공포감 때문에. 근데 이 부정선거를 못 밝히는 이 야당 의원들은 겁나는 것도 있어요. 뭔 겁이 나냐면 줄줄이 선거법에 요만큼씩 다 걸려 있어요. 11명이 걸려. 선관위에 목줄이 네. 딱 잡혀 있어. 근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오면 바로 다 못합니다. 떨어져요. 네. 금배지가 다 떨어져. 네. 근데 선관위에서 이거 부정선거를 이게 주장을 해? 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어. 너 어떻게 100만 원 죽이겠다. 금배지 뛸래? 그게 무서운 거예요. 조폭이네 이거. 그게 첫째 무섭고 두 번째 무서운 거는 이제 그 국민 반광자들 국민들 방관. 있잖아요. 네. 방관자들이 야 무슨 게임 끝났는데 치사하게 져놓고 또 부정선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 패배를 인정해야지 이런 국민들이 우리 말고 그런 국민들이 또 꽤 한 있죠. 네. 절반 이상 돼요. 관심 자체가 없지 그냥. 아니 그걸 왜 따져? 게임 끝났는데 치사하게 언제 일인데 그게? 이런 국민들이 한 절반 돼. 우리 같은 국민들이 한 절반 된다면 우리하고 반대되는 생각. 그 사람들이 또 무서운 거야. 근데 이 사람들이 보수에서도 많아요. 보수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. 맞아. 그렇죠. 그런 사람한테 찍히면 내 정치 인생이 또 타격을 받는.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죠. 난 거다.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이게 겉으로만 이 소리 내지 그런 거예요. 안에 겁이 많네 다들. 네, 버스 44번 버스인데 죽을 사 사사네요. 네. 그 의미도. 네, 네. 죽을 사사 사. 갔는데 저는 왜 여 기자가 되게 여성 기사가 기사. 끌고 갔잖아요. 네.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배지 아무것도 아닌데요. 이걸 한번 달아본 사람은요. 이걸 빼면 이제 자신은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존감이 분명히 본인들이 살아왔던 자존감이 있거든요. 뭐 내가 아이 엄마든 아니면 내가 그냥 뭐 무슨 일을 했던 그 자존감들이 분명히 있는데 배지를 다는 순간 이게 제일 좋은 자존감입니다. 왜냐하면요 이 자존감으로는요 공항에 가잖아요.
다른 코스가 있어요. VIP 절대 줄을 안 씁니다. 그리고 모든 혜택이 상상치도 못하게 많아요. 그걸 내려놓기 싫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욕 먹는 거는요 잠깐이에요. 그리고 그 혜택에 물이 듭니다. 이게 아나운서나 이런 사실은 예전에 연예인들 이런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연예인과 아나운서가 많지만 실제로 그 어떻게 물을 들이냐면요. 네. 그 옷을 예를 들면 이 방송하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게 200만 원어치를 입어야 방송에 잘 나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요. 그러면 그런 그녀들은 사실은 연예인들이 사기꾼하고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왜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사기꾼에 빠지는가 심리도 이 비슷한 심리인데요. 본인은 그냥 예를 들면 뭐 10,000원짜리 밥 먹고 옷 보세요. 옷 30,000원짜리 입어도 행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원짜리 옷을 걸치잖아요. 그리고 그 정도 하지 않으면 방송이 안 되잖아요. 그 최근에 연예인 갑질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다음부터 그게 자기 자신, 그게 자기의 그게 정체성이 본전이야. 돼버려요. 그래서 그게 망하는 자기 본전. 거예요.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. 그래서 그거를 근데 나쁜 사람들이요 그걸 물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. 전 이게 페미니즘까지 연결되거든요. 뭐냐면 그 여성이 자신의 그 스타가 되거나 뛰어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비용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나는 그걸 할 수 없어가 되는 순간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명품 옷과 협찬과 노예가 되는 거예요. 노예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지적으로 풀린 게 그런 방송과 연예계 뭐 이런 것들이고요. 아주 나쁘게 풀면 성적으로 사실은 업소에 가는 것도 유사합니다. 그러면 이거를 그거에 인간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? 인간은 취약한 그 부분을 목줄로 잡아놓는 건데요. 저는 국회의원도 사실 그 심리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, 생각합니다. 네.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뭐라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수많은 혜택을 초선을 경험하면요.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그 괴한들 있죠. 네. 괴한들이 국회의원들 같기도 하네. 왜냐면 정당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. 괴한들 보세요. 노동을 안 하고 남의 거 뺏을 생각하잖아요. 이게 이 심리가 도박 심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? 내가 네. 10만 원 가지고 도박을 했어. 그래서 100만 원 땄어. 그러면은 조금 잃어도 아직 본전은 10만 원 찾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100만 원을 본전이라 생각하잖아요. 네. 그 계속 도박하잖아요. 더 나쁜 짓 하고. 그래서 하여튼 적당한 네. 기부였습니다. 부정선거에 네. 침묵하는 네. 우리 마틴 루터 킹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 저 눈빛이 저 경고 주는 것 같아요. 소름 끼치는 침묵 우리 저 국민들도 소름 끼치는 침묵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. 오늘 이제 재판인데 첫 재판인데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 용기를 냅시다. 뭉칩시다.